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2-314-54 판결 사건명 조치명령 취소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별표 5의 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 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폐기물관리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를 위하여 구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13조의 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 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 오염을 예방, 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제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내기도 쉽지 않다. 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0년 5월 27일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별표 5의 3 이하 별표 5의 3이라 한다. 별표 5의 3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 오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5항 별표 5의 4 이하 별표 5의 4라 한다. 별표 5의 4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 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폐기물관리법의 문헌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 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 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2-418-64 등 판결 사건명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등 1. 수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한 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 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 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 인사고과 부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 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 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1년의 부당노동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의 특정 정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 심사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의 도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 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 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